이 판례가 내용이 뭐냐면은 그 서울 소부지검 수사관이 자기 그 피의자들과 친분 때문에 구속 피의자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17번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뭐 통화도 하게 해주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을 했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교도관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가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판례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억납니다. 예. 지금 우리 그 탄핵 대상자가 탄핵 대상자를 비롯한 당시의 그 검사들이 장시호 씨를 1차 구속 당시에 51회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는 뭐 10몇 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구속 당시에는 17번을 소환을 했는데 이때는 부른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그 2차 소환은 그 어떤 수사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서울구치소 교도관 및 서울 동부구치소 교도관들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리려면은 장시호 씨의 출정 날짜, 또 그 출정 시간 및 복귀 시간, 소환했던 검사실, 그리고 소환 사유를 확인하는 것, 이게 당연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걸 협조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 그 법 좀 띄워주십시오. 예, 이겁니다. 국회 증감법입니다. 저기 보면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외 사유가 유일하게 군사, 외교, 대북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사자의 사생활 이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 증인 보기에 위법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오늘 검찰에서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들을 비롯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형사처벌 사유도 되고 또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리하기 때문에 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현장 검증을 가기로 의결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이것을 제출을 끝내 안 해서 현장 검증까지 가게 만든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그 법률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 그게 당연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민의의 전당인데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탄스럽고 검찰을 대표하여 나왔다는 마음으로 제가 있는데요. 대신 사과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강진구 기자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장시호 이준식 간의 그 대화 내용, 네. 녹취록은 다 거의 다 뭐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워낙 뭐 1,300여개가 넘어서 일일이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러프하게는 다. 예, 네, 저도 네. 대충 좀 들어봤고 또그 방송 오시는 내용을 네. 듣고 또 새롭게 깨달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장시호 씨가 탄핵 대상자와의 그 사적 친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위증을 하도록 그 대본까지 줘서 연습을 시켰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고 나니까 허풍이었다. 장시호 씨가 어느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는 것을 허풍 삼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표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저겁니다. 지금 본인들은 허풍이라고 하지만은 역삼동의 그 미래 사건, 저걸 관련해서는 분명히 그 이준희 씨가 저것을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을 봤다라고 네. 목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영철 검사가 들어가기 직전에. 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인사 내용, 네. 이걸 장시호 씨가 먼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검사들도 알기 어려운 인사 내용을 미리 알고 대화하는 내용이 저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나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장시호 씨가 자기 연인이었던 사람이 그 마약 사건으로 그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생겼던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를 그 이 모 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남친보다도 김스타라고 얘기하는 탄핵 대상자를 더 걱정하는 내용이 저렇게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건 과시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걱정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다 또한- 한 번 한 얘기는 모르겠는데 1300개 예. 녹취 파일에 유사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이제 오빠라는 저 내용이 언급되는 건 아까 다른 의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 내용들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 녹취록이 허풍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녹취록 자체에 의해서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저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네. 저것을 가지고서 그 허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믿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자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소한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검사라면 응당 성실한 해명이 필요한데요. 그냥 저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우리 시민보 기자님께는 제가 그 코바나 컨텐츠 사건하고 그다음에 도이치 파이낸스 주가 그 저가 매수 주식 저가 매수 사건 이 부분을 좀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짧아서 다음 질문 때 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준비 좀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겁니다. 그 코바나 콘텐츠는 김건희 여사가 2009년에 설립한 그 전시기획사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협찬사의 그 개수가 해마다 증가를 하는데 윤석열 검사와 결혼한 후에 증가를 하고 또 윤석열 검사가 요직을 차지하면서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은 5월 23일 날 전시회 포스터를 보면 협찬사가 4군데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그 지명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6월 13일 날 전시회 시작한 나흘 후 검찰총장 지명이 이루어지고 그때 차기 총장 지명을 받은 직후에 협찬사가 행사 진행 중에 4곳에서 26개로 결국은 7배가 증가를 합니다. 전시회 내용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검찰총장 후보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협찬이 증가했던 것, 또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 이것은 상식으로 볼 때 직무 관련성, 직무상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21년 그 3월 5일 날 그 MBC가 그 보도를 합니다. 검찰이 윤 총장의 부인 회사가 기업들한테서 후원금을 받은 그 사건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부 협찬금에 대해서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진다라고 보도가 됩니다. 근데 검찰 관련된 보도들은 대개 보면 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유보가 되다가 탄핵 대상자에 의해서 23년 3월 달에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됩니다. 2년이 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강제 수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히 처리가 돼 버리는데 다음 표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여러 개의 기업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 4군데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현황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이 협찬사인데 특성이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특검에 나가 있고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할 때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던 기업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는 누구나 아는 주가 조작 연루 회사이고 신한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은순 씨 친분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이게 결국은 저는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한 검찰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그 먼지털이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소를 하고 응징을 해왔는데 이 사건만 외였던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시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성남 FC 사건 이 부분도 공익추구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기소를 했습니다. 조국 그 수석의 딸 조민 양 같은 경우는 장학금 사건이 아무런 직무상 대가성을 찾을 수 없는데도 아버지가 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그 대통령 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는 그 봐주기 수사 이게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취재를 하다가 코바나 컨텐츠와 관계된 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 수사할 때 한 번이라도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분들은 이 협상 관계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이치 파이낸셜 주가 저가 매수 사건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 내용을. 그 이것을 800원에 샀던 것이 굉장히 저가에 매수한 걸로 의심을 받습니다. 예, 검찰이 근거를 제시한 걸 보면 나중에 500원씩에 거래됐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비싸게 샀지 저가 매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 이걸 급히 처분을 하는데 예, 이것을 800원에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500원이었으면 500원에 되팔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800원에 산 것이 저가 매수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500원인 것을 되돌려줬던 것을 이건 고가로 매도를 해버린 것인데 이것도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범죄가 돼야만 하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논리 모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회기 처분을 해버렸던 것 이것은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우리 친구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800원짜리 주식을 540원에 팔았다고 해서 저가 매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사실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인데 아까 어느 의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거래 상대방이 이 도이치모터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도이치모터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권오수 회장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와 이 이모 씨라는 이 사람 그 500원짜리 거래 상대방은 매우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500원짜리 거래는 사실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800원이 저가 매수가 아니라는 것에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다은 증인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할 때 네. 장시호 씨가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혹시 그 편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충주 집에 있는데 워낙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검사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까? 살짝씩 나와요. 그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는 건 있습니다. 뭐 거기에 좀 뭔가 뭐 내용 공개할 만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가 아마 근데 거의 전반적인 거라서 뭐 더 추가적으로 그게 크게 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나중에 한번 때가 되면 네네. 공개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보 참고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심 기자님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보면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단순한 투자자, 전주가 아니고 뭐 주범 내지는 공범, 최소한도 방조범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은 그 실행범들이 권오수, 뭐 이종호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건건마다 김건희 여사하고 다 상의를 하고 사고 파는 시기라든가 그 대응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가면서 했지 그냥 맡겨둬버린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것은 분명히 공범이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통정매매, 가장매매 그 유죄를 인정받았던 것 중에 잠깐만.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그 차지하는 비율이 47%나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돈을 벌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모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탄핵 대상자가 담당 주무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아무런 조사를 않고 내버려 둘 만한 이런 사건이라는 거 이게 좀 수긍이 가십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아서 그랬는지 탈탈 털기 수사를 다 했는데 예, 왜 이 사건은 노력만 하면은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 1년여 아무것도 않고 놔두고 떠나버린 이 행위 이게 직무유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신 기자님 생각은 어떤지 좀 의견 좀 주십시오. 예, 공범인지 아닌지 여부는 물론 기소를 해서 법정에 가서 다투어야 할 일이겠지만 그것을 다투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